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태업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백가쟁명입니다. 우선 이준석 대표가 어제죠. 11월 30일에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부산에 갔다고 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옥새 들고 나르샤. 물론 그때 옥새는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연상하게 하는 행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전날 밤에 초선 의원 5명과 폭탄주 회동을 한 것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거는 폭탄주를 마시고 난 상태에서 음주 SNS를 한 겁니다. 일부 몇몇 당 대변인 이런 사람들은 그때 술을 많이 마신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6시 반부터 시작된 폭탄주 회식이 올린 게 7시 50분, 8시 요쯤에 됐거든요. 그렇다면 1시간 20분 정도 폭탄주 마시고 술 마시고 그랬으면 이준석 대표가 술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니까 많이 취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이 되는 그런 행동인데, 그때 음주 SNS를 하니까 취중 진담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대표직을 내놓고 공동선대위원장직도 내놓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의 청년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의미인가? 실제 그 술 마신 상태에서 통화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 대표직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술김에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인지 하는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자,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근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처법을 보니까 지금 충청도 순회 중인데 이 문제 때문에 갑자기 올라오기가 좀 그렇죠. 그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사무총장한테 알아보라고 했다. 그리고서 이제 왜 그러는지 혹시 모르냐 그러니까 글쎄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모르고 권 총장한테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권 총장이 잘 해결할 거야. 정치 조직은요 절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바로 검찰 조직을 움직였을 때의 리더십과 정치 리더십은 다르다. 정치 리더십은요 전부 다 후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보가 당선됐을 때 어디 가서 한 자리 할까? 전부 그것만 주판을 튕기고 있는 게 바로 정치 조직이다 하는 거를 지금 윤석열 후보는 자기 측근이니까, 측근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정치 조직이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옛날에 YS나 DJ와 같은 동교동계, 상도동계, 동교동계와 같은 그런 가신 그룹은 그런 생각을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보통의 이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가까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계산이 먼저다. 이게 정치 조직의 특성이다. 근데 그거를 정치에 오래 몸담지 않으면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 앞에 가서는 온갖 감언이설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깜빡하면 속습니다.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도 누구누구 기자님 나 정말 뭘 어떻게 해서 글을 잘 쓰시더군요. 그거요 다 그냥 사탕발림입니다. 그런 부분에 속아서 내가 잘하고 있네 라고 얘기하면 삐끗하는 기자 저도 굉장히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조직과 일반 관료 조직은 다르다. 또 그 중에서 검찰 조직은 또 다르다. 그러니까 검찰 조직에서 행하고 있던 리더십을 정치 조직으로 와서 옮겨서 행한다. 아무리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고 하는 권성동 사무총장도, 우선 권성동 사무총장 하는 거 보세요. 자, 노원구에 있는 이준석 대표 사무실 거기 가서 30분 기다렸답니다. 기다리고 나서 안 나온대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사람 만나기 싫어한다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철수해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에 이준석 대표는 사무실에 오전 10시에 나왔다가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나중에 오후에 보니까 부산에 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권성동 사무총장이 갔을 때는 이미 부산에 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권 총장은 이준석 대표와 그렇게
단 한 사람도 연결되는 사람이 없는가? 그럼 평상시에 대표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 이미 노원구를 떠나서 부산으로 KTX 타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노원구 사무실에 가서 30분밖에 안 기다리고 나 할 일 다 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 주변의 대처법이다. 이런 대처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길래 그리고 이제 자 이수정 교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했죠. 그러니까 뭐 아들이 30대니까 내가 심리를 잘 안다. 그러면서 뭐 이해한다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아무리 본인의 아들이 30대라도 본인의 아들과 이준석 대표는 다르죠. 30대라는 연령대만 비슷한 것이지 아들과 엄마와의 관계와 이수정 교수와 이준석 대표와 관계는 그건 서로 수평적으로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하나 전용욱 전 의원을 보니까 뭐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더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준석 정권 교체만을 갈망하고 꾹꾹 참아왔던 우리도 이제 여기까지만. 2030의 기대를 박살내고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이 땀 흘려 지은 농사에 불을 지르다니. 관종 이준석 대처법 물음표 그냥 두자. 그래 푹 쉬어. SNS도 하지 말고 전화 인터뷰해도 되는 방송에 라디오 부스까지 달려가지도 말고. 자 이런 식으로 대처법을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지금 제언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는 뭐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다기보다는 보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만났던 사람, 전화 통화했던 사람이 있더군요. 실제 그런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고민을 들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름대로는 굉장한 고민이 있더라.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엄마가 아들을 만나는 거하고는 이건 다른 거고요.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 나름대로의 자기의 정치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거는 이준석 대표라는 고유의 그 어떤 정치인이 하는 스타일도 있을 수 있고 30대 일반 청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겹쳐 있겠죠. 이준석 대표도 30대니까. 그러면 그거를 한 50대, 60대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른바 그 사람들의 거울로 바라본 30대 이준석 대표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이준석 대표를 만난 사람, 통화한 사람이 합니다. 자기도 만나보니까 또 통화를 해보니까 아 이준석 대표가 이런 고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동안에는 미처 못했다. 그래서 만나보니까 정말 이해가 되더라. 그 이해의 대부분이 다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 주변, 특히 윤석열 후보 주변의 얘기입니다. 주변에서 자기를 다 무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표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야, 이 대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로서는 그거 그렇다고 해서 그거 징계할 수도 없는 거고 야, 이 대표가 뭡니까? 이런 식의 무시, 멸시 그거는 뭐 사실 어찌 보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냥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언론에다 대고서 익명으로 막 쏘아대는 거. 근데 이준석 대표가 나 그거 누군지 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지금 꼽히는 인물들이 바로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의원, 이른바 뭐 한간에서 뭐 진중권 전 교수 등이 뭐 그 무슨 문고리 3인방 이렇게 지목하는 그 세 사람이라고 이준석 대표는 알고 있답니다. 뭐 그게 잘못 알려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 나름대로의 그 윤석열 후보 주변, 윤석열 후보랑 만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헤어지기만 하면 언론에 물론 익명이지만 온갖 이준석 대표를 험담하고 모욕 주는 얘기들이 등장하고 자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노하우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는 윤석열 후보가 뭐 본인의 결심이든 아니면 측근들의 조언을 받아서이든 뭐 이수정 교수 반대한다니까 그냥 임명해버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 뭐 여전히 속값을 후하게 쳐서 내지는 전권을 주고
영입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거 내치고, 자, 그러니까 나는 내 설 땅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건 제가 취재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우리 5, 60대 이제 이른바 어른들이 아이 취급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를. 거기에 이준석 대표의 고민이 있는 거죠. 자기는 그동안에 이렇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 할 일이 요거다라고 판단을 해오고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 그림이 다 헝클어졌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준석 대표 고민?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그림을 네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이건 이제 꼰대짓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5, 60대의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상당한 정도로 아니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30대의 제1야당 대표가 됐는데 정말 정권교체의 열망 뭐 이런 것을 한 몸에 안고 윤석열 후보를 잘 도와서 정권교체를 완수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준석 대표가 저는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준석 대표를 만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군요. 그걸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그걸 알긴 아는데 그걸 알아가지고 구현하는 방법이 저희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준석 대표의 고민이 있다. 그 완전히 다르다는 건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50대, 60대 어른들은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한다. 그 지점에 고민이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나름대로는 엄청난 고민을 그동안에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쌓였다가 29일 날 초선 5명하고 있는 데서 고민은 되지. 초선하고 그거 뭐 논의해봤자 해법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술을 과도하게 거기서 먹고 SNS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제1야당 대표가 태업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이제 주요 언론 매체들에서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을 꼬집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 금명간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 이제 충청권 순회 마치고서 서울로 오지 않겠습니까? 해결하지 않으면 윤석열 후보의 정치인 또는 대선 후보로서의 리더십을 꼬집거나 비판하는 기사가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쏟아질 때까지 그냥 놔둬야 되느냐? 그리고 계속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는 투로 가야 되느냐? 하는 데에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윤석열 후보의 고민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YSJP와의 관계. YSJP, 공화당, 민주당, 1988년 뭐 이때만 해도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완전 상관없는 지역적 기반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JP의 피해자죠, YS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야당으로서 많은 탄압을 받았으니까. 물론 그때 JP도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JP는 여권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3당 통합 이후에 같이 만나서 소답보도 됐습니다. 서로. 그러나 1992년에 이종찬 의원이 탈당을 하고 YS가 위기에 처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YS가 JP를 청구동 자택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문지방에서 큰절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지방에 들어가면서 큰절을 해가지고 도와달라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당시에 YS의 측근인 최영우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김도경 이런 사람들 JP 주변 인사들을 다 찾아다녀가면서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읍소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YS가 뭐 그 덕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집권을 했습니다. 집권하고 1994년 5년 즈음에 바로 JP 진영 측근들한테 가서 형님 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JP를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몰아내기 과정에 YS는 말립니다. 적극적으로 안 말립니다. 결국 JP가 쫓겨나서 자민련이라는 걸 만들고 1995년 지방선거에서 돌풍, 그 다음에 96년 총선에서 또 돌풍, 이래서 YS가 휘청거리게 되죠.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후보는 저는 결심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봅니다. 대처법에서 결심을 해야 된다. 이준석 없이 내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여기서 이준석을 선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거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 나름대로의 고민 끝에 이대남을 붙잡았습니다. 20대가 국민의힘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대를 여성과 남성으로 쪼개서 그러면서 20대 남성에 특화된 정책적 그 포지션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자가 국민의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20대 남자만 잡으면 되느냐? 아니죠. 20대 여자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수정 교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럼 영입하려면 그걸 공개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와의 소통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설득을 시키거나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수정 교수 영입을 포기하거나 이수정 교수와 이준석 대표를 맞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의 반대의 강도를 적어도 누군가가 감지를 했어야 된다. 이 사태가 오기 전에 예방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또 하나. 자, 이준석 대표가 이대남 표를 얻어서 어느 정도는 저는 성공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대녀의 표도 얻어야 되니까 윤석열 후보로서는 그거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대처법의 첫 번째 윤석열 후보 본인이 이준석 대표와 같이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걸 결심을 해야 되고 그 결심에 따른 해법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야 되고 만약에 그 주변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준석 몰아내기를 한다? 그러면 1995년 YS가 자기 주변을 다루듯 형식상 반대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몰아내면 이거는 이중 플레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자기 주변 측근들이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를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를 뻔히 알면서 윤석열 후보가 그냥 형식상 반대하는 듯의 모양새를 갖춘다? 그러면 1995년 YS-JP 관계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몰아내질 겁니다. 아마 대표직을 뭐 본인이 그만두든가 뭐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그 경우에 윤석열 후보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하는 걸 윤석열 후보가 생각을 해야죠.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또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 측근 3명이냐 이준석이냐 어떤 게 나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유리하냐. 만약에 이준석 대표를 잡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한다면 이 3명의 측근들을 자기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중에 본보기로 한두 명을 날린다든가 뭐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대처법은요. 제가 아까 잠깐 소개했던 뭐 그런 방식은 꼰대식의 대처 방법이고 정말 윤석열 후보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고민의 시간이 5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오늘을 넘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자, 이준석과 같이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같이 간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고 같이 간다면 결국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자기 측근들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단속해야 된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그게 아니고 같이 못 가겠다라는 결심이 섰다면 이준석 대표 글쎄 뭐 전용욱 전 의원 주장대로 놔두면 되는 거죠. 놔두는데 하루빨리 뭐 정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선출직이니까 놔두면 되는 것이고 이 결심을 제가 보기에 몇 시간 내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준석 대처법 윤석열 후보의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